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10월 달에 처음 뵀나요? 하여튼 날씨 더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딱- 딱히 무슨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 32회 때 시험 문제니까 최근에 시험 문제고 자, 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가고 오늘은 우리 7월 달에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경제론을 좀 자세히 했으니까 오늘은 투자론을 좀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갑시다. 1번 문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4번. 나머지 것은 읽어보시면 되고 4번 낮에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OX, X 낮입니까? 공지입니까? 공지. 4번이 답이고 나머지 것은 다 붙이라고요. 그럼 낮이는요? 낮이 그러면 생각나는 말 낮이. 낮이 그러면 나대지가 생각납니까? 나대지 마라? 그러니까 낮이 그러면 나대지가 생각나는 건 안 된다고. 나대지란 말은 거의 시험에 나올 일이 없을 거니까. 요 낮이는 두 가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토지의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그것을 낮이라고 한다. 낮이. 자, 그럼 이제 낮이의 개념은 됐어요. 그래서 1번처럼 토지의 용어 나오면 낮이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그다음에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주의할 것은 낮이도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낮이를 설명하면서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혹시 요 낮이 관련해서 또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시죠. 낮이 이제 개념을 했단 말이에요. 개념을 했어. 이제 개념은 다 됐고 개념에서 주의사항이 공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자, 받는다. 낮이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이제 두 번째. 혹시 낮이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하고 싶은 말? 낮이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높다. 근데 건부지 가격이 비쌀 수도 있다. 됐어요. 그거. 자, 됐고 또 하나. 또 하고 싶은 말 낮이. 예? 이 의중을 내가 어떻게 할리요? 그렇지. 예?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닌데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자, 이 토지가 건부지 아니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토지 선정을 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을 하면 이 표준지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것을 표준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 어디에 의뢰합니까? 법인에게, 법인 등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법인, 예외적으로 하나의 법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표준지는 법인에 의뢰하고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이 어디 의뢰합니까? 한국부동산에 의뢰한다. 이게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나온 거야, 의뢰가. 자,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이 표준지를 감정평가 법인이 조사평가 의뢰할 때 이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 토지에 표준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만의 가격.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때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그걸 나지상정평가라. 표준지. 그거는 나온 적이 있지만 잘 나오잖아요. 자, 표준지 조사 평가를 할 때, 조사 평가 기준이 적정 가격 기준으로 하세요. 나지상정 평가하세요. 그다음에 실제 용도 기준으로 하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매번 설명한 거지 않았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없죠. 자,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거기를 보자고요. 170페이지 한번 가봐요. 책 170페이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여러분 힘들어한다니까요. 책 170페이지 가면 타이틀이 뭡니까? 지가 공시잖아요. 토지가 공식.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나와요. 거기서 2번에 양가로 2번에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나오죠. 그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럼 이 토지가 표준지인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럼 건부지가 표준지로 된 거야. 그러면 3번 나지상정 평가잖아요. 그럼 토지를 표준지 조사 평가할 때 토지가 건부지면 표준지가 건부지면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본다, 되지 않는 걸로 본다? 되지 않는 걸로 본다. 의미하셨죠? 나올 수 있어요. 봐요.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 토지에 건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이 설정돼 있으면 건물이 없는 걸로 보고
지상권이 없는 걸로 보고 평가한다. 됐습니까? 그게 나지상정 평가. 그래서 표준지 주사 평가할 때, 표준지 주사 평가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다? 나지상정 평가. 나지상정 평가한단 말은 표준지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없는 걸로 보고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는 걸로 보고 평가한다. 되셨습니까? 됐어요. 자주 이야기할 거야. 내가 다음 주 또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이 주택이 표준주택입니다. 표준주택. 그럼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 이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권이 있는 걸로 볼까 없는 걸로 볼까? 없는 걸로. 그렇지. 그럼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표준지는 깨끗한 토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표준주택 가격도 주택에 아무것도 없는 걸 전제하는 거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평가자들이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조사 평가할 때 표준주택이 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권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깨끗한 상태대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 표준주택 가격은 깨끗한 상태로 한다 그러면 돼요. 그럼 깨끗한 상태라는 소리는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없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없는 걸로 보고 주택도 깨끗한 상태. 주택에는 지상권이 설정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됐으면 전세권이 없는 걸로 보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 나지 답이고 4번이 답이고 공지를 뜻하고 나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표준지 공시가 조사 평가할 때 나지 상정 평가가 있다는 거 시험 볼 때까지 대입을 통해서 다음 주에 물어보잖아요. 안 배운 것처럼 그런 눈빛을 보인다는 거. 170페이지. 됐어. 이제 1번 문제 됐어요. 선생 맹지들 설명해줘. 못해. 맹지 설명 못해. 맹지는 다른 분한테 배우시면 돼. 됐어.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주택이네요. 다중주택 요건이 아니에요. 가볍게. 다중주택은 제가 뭐로 기억하겠어요? 하숙집. 학생, 직장이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다. 학생, 직장이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고 하숙집은 단독으로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세면하고 나 혼자 잠자고 이런 게 아니라겠잖아요. 그러면 단독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일교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주택에 대해서 바닥 면적은 전부 다 660제곱미터. 660. 주택에서는 또 바닥 면적이 나오면 660만 나와. 330 안 나온다고 660. 그다음에 3계층 이하에 있고 오른집이네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거. 이거. 독립된 주거 형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하숙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3번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이 이거는 하숙집이 아니라 뭡니까? 기숙사. 이거 기숙사라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5번. 4번, 5번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학생 또는 직장인. 이게 하숙집. 이건 거주할 목적으로. 3번이 답이다. 종업원이 나오면 하숙집, 가정주택은 아니라는 거, 기숙사라는 거. 답이 3번.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정리할 시간이. 3번 문제.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 모르는 것은 모두 기억. 부정성 나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부정성 그러면 타격 아니라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성이다. 중요한 것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든 장기든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다.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니까 용도적 공급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다.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고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고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부족 문제 희소성의 근본 원인이고 나 혼자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부정성 때문에 토지 이용할 때 고층화,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체유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정성에서 파생된 말들입니다. 그러면 기억, 부정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묶으면 물건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되게 하는 특성입니까? 부동성이야. 부동성. 그러면 일반 재와 다른 재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건 부동성 나왔습니다.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되게 한다. 자체, 지역, 위치, 입지. 봐요. 지역이란 말, 지자체란 말, 위치란 말, 그다음에 장소란 말, 입지란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부동성이야. 부동성. 임장활동, 지역분석. 이거 인접성 나왔어요. 말고 인접성이 나오면 인접성, 외부 효과. 부동성과 함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인접성입니다. 부동산의 기능에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상태에 있다. 그런 인접성이 아니라 뭔가 부정성. 그러니까 지역은 부정성이라 부동성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은 인접성이 아니라 이것은 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리을 개별성을 내서 개별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별성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물리적으로 안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B자가 나오죠.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주의할 것.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독점적으로 된다. 비독점적으로 된다. 독점적. 비독점적. 그럼 틀린 말이고.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X. 오잖아요. O. 그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모든 걸 개별화시킨다. 개별화. 그래서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가격, 임대료, 지대가 각각 다르다.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을 필요하게 만든다. 개별성이 나오면 첫 번째 B자.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B자. 그다음에 개별이란 말. 일물일가 법칙 적용돼요. 토지 시장에서 물건과 안전한 대체가 제약된다. 비대체성. 그럼 X? 모르는 것은 몇 개인가요? 모르는 것은 2개네요. 2개. 답은 4번인가요? 됐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나오면 틀려서는 안 되는 거야. 4번 문제 틀렸다. 배신, 배반이야. 배반. 1번부터 3번까지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고, 1번부터 3번까지 틀려버리면 안 된다. 틀려버리면 4번 갈게요. 4번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4번을 보면 아파트가 나왔어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 공급에서 이 퍼센트가 나오면 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이 나왔는데 오피스텔 나와요. 오피스텔. 아파트 가격이 나왔는데 오피스텔. 그럼 오피스텔 나오면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재화가 2개 나오면서 퍼센트가 나왔으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물어보고. 그럼 A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눈빛 보니까 틀리죠.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어. 이렇게. 왜 틀렸을까? 이렇게. 어떤 표정은 풀어서 맞춘 게 아니야. 그분은 찍어서 맞춘 거야. 풀어서 맞춘 분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너무나 당연하듯이. 갑시다. A는 아파트 수가 타냐, 아파트 수입의 가격 이렇게 나누는 거. 수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누는 거. 아파트 수량, 아파트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나중에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받는다. 그럼 가격이 5% 올라갔네요. 수요랑 5%가 감소했네. 그러면 탄력성 몇입니까? 0.5. 0.5는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 찾아야지. 1번, 3번, 5번 중에 찾아. B. B는 뭘 물어보냐면 오피스텔 매매 수요 교차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수요타는 대화가 2개 나오고,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은 가격 탄력성처럼 해봐라. 그럼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를 써놓고 가격 앞에 있는 제하와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가 같은 제하, 다른 제하? 다른 제하.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제하를 선생님 나는 여기까지는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근데 이 다음에 가격 앞에 있는 제하와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를 구별할 수 없다. 나한테 어떡하라고? 내가 시험장에 따라갈까요? 가격 앞에 있는 제하가 여기 가격 앞에 있는 제하가 아파트잖아.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수요량은요? 오피스텔 매매 수요.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가 돼.
여기 수의 교차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갔네요. 10% 플러스 10%. 그랬더니 오피스텔 수요량은 몇 퍼센트가요? 8%가 증가했어요. 플러스 10%는 0. 여기다 플러스니까. 자, C 두 제의 관계. 한 제의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오피스 수요량도 증가했습니다. 두 제는 무슨 제? 대치. 그러면 우리 시험의 특징은 요 대체제 보완제 물어볼 때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주면 거의 다 대체. 보완제를 물어보고 싶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보완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완제를 물어보고 싶으면 A, B 줘요. A, B. 이 A 부동산, B 부동산 이런 A, B가 나오면 보완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혹시 여기 대체제나 보완제 물어볼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대체제고 A, B가 나오면 보완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됐지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 짜증나고 답은 3번 잘 찍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5번 문제가 균형인데 균형은 늘 한 문제를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균형의 변동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세요. 균형의 변동. 하고 균형의 변동 몇 가지 배웠어요? 5가지 배웠잖아요. 예? 여러분 요약 정리 26쪽. 첫 번째 수만 배라는 경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두 번째 공급만 배라는 경우 수요는 그대로 있고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있고 세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럼 여기 한번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이렇게. 그다음에 불변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같은 크기로 발생했다면 그 불변이 나온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래요? 네 번째가 굴뚝은 6m입니까? 해반응이 허가해서 굴뚝은 6m야? 네 번째가 뭐예요? 탄과 비거.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탄. 완전 탄력적 탄. 가격 불변. 이 완전 비탄력적 거량 값이고. 다섯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다섯 번째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B가 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와 균형 가격 변동인데 요거 타이틀 필요 없고 B가 크다. B가 크다. 이거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됐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번 수요만 변화했다.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동 가격 상승, 거량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또 올라갔다. 우측이동 올라간 거야. 수요동 공급이동 우측이동이면 한번 올라간 걸 보라고요. 가격 상승 거량 증. 또 감소. 공급은 일정하다. 또는 공급 불변 그래요. 공급 일정하다, 공급 불변이다 이렇게 준다고. 일정하고 불변 똑같습니까? 또 감소했습니다. 떨어졌네. 그럼 가격 떨어지고 거량도 감소. 곡선은 좌측 헐고 공급 변화했습니다. 일정 수요 수요는 생각하지 말아라. 공급 증가.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 공급 증가 올라갔죠? 가격만 떨어지고 거량은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 가격 떨어지고 거량은 공급 감소는 할 필요 없어요. 공급 감소는 가격은 나가고 거량은 예.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여기에 총 몇 가지가 나오던가요? 12가지 경우 나옵니다. 12가지 경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번 수요 증가 공급 2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해서 4가지 나오고 각각의 3가지가 있으니까 12가지가 나오고 1번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 이렇게 나오면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가격 거량 둘 중에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할 수 없다야. 그럼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다른 말로 불분명 알 수 없다 불분 시험은 아직 불분명 안 됐다고 그냥 알 수 없다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불분명
공인회계사 시험과 감정평가 시험에서 이런 경우는 가격이 불분명이다 이렇게 냈다.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고 거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거량이 불분명해. 그럼 어떻게 판다? 거량부터. 그러니까 거량 증가, 공급 감소, 거량 감소.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니까 알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 발생했습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 발생했으면 따로따로 본다겠죠. 따로따로. 가격과 거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증가는 가격 상승, 거량 증가고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거량이 증가니까 거량은 둘 다 증가죠. 그럼 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몇 가지가 있대요? 12가지 하지 말라고. 여기는 3가지가 있는 거야. 12가지 한번 갔다 올까요? 12가지. 여기는 3가지가 있는 거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증가가 더 크다. 부동화 나오면 큰 수요 증가가 답이라고. 요거 시험에 나오면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때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이 크다고 나온다고. 예? 증가 폭이 더 크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증가 폭보다 공급 감소 폭이 작다고 나와. 하지 성격. 더 크다고 될 때는 왜 공급 증가가 더 작다고 나오냐고. 요즘 그렇게 내고 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야. 올해 출제자도 이상한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문제를 10문제 낸다든지 얼마나 좋아.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라고.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 상승, 거량 증가. 한번 뭐가 답이고 공급 증가가 답이고 공급 증가가 답이니까 이걸 답을 하면 돼. 이렇게. 가격 하락, 거량 증가. 자, 2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다가 나옵니까? 불변이 나옵니까? 그냥 수요와 공급 증가 이렇게만 나오면 없고 이렇게만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고 같은 크기로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과 거량 둘 중 하나가 뭐가 나온다? 불변이 나온다. 이건 뭐가 불변입니까? 가격이 불변. 거량 무조건 증가야. 증가, 거량 증가, 공급 증가, 거량 증가, 거량은 증가, 가격이 불변. 가격 불변, 거량은 됐어요. 그러면 탄과 비교. 자, 이거 비교 봅시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나왔어요. 어디가 크다 작다 안 나와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증가가 더 크다, 공급 증가가 같다 이런 말은 나와요. 그러면 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크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다가 나옵니까? 불변이 나옵니까? 불변이 나온다라고.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 탄가 비거 했잖아요.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량 불변. 이거 같아요. 누비. 이거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은 수요 공급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 상관없이 무조건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넌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뭐가 불변? 거량이 그럼 마지막에 비탄력적수록 가격 크다. B가 크다. B가 비탄력적수록 가격 변화가 이렇게 나와.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거야.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럼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은 올라가. 증가했으니까 올라가는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조금 상승하지만 거량이 많이 증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탄력적이면 작은 대신 양 변화가 커져. 공급은 상승의 변동이 다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공급이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이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탄력적이면 가격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수요가 비탄력 증서 가격이 크게 하락합니다. 이게 상승이라고 좀 틀려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 증서로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고 틀리다고. 까지는 맞았어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아니라 하락한다겠다. 요 크게를 주고 여기를 하락을 상승으로 바꿔내버린다고. 그럼 많이 틀려버려요. 비탄력적이다 크다 여기만 생각하는. 이해되셨나요? 예?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도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떨어져요. 다만 탄력적일 때 공급이 상관없이 무조건 공급이 비탄력적이든 수요가 비탄력적이든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때 거량이 크게 변하는 것. 공급이 증가할 때 거량이 크게 변하는 것은 탄력적일 때입니까?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거량은 탄력적일 때 거량 변화가 크고 가격은 비탄력적일 때 가격. 근데 시험은 거량을 물어봅니까? 가격을 물어봅니까? 가격을 물어봐. 물론 거량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거야. 수요가 증가할 때는 공급이 탄력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여기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크게 하락한다. 되셨죠? 이게 이제 균형의 변동은 계산 문제 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문제 풀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 옳은 것 그렇습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 증가와 공급도 증가했어요.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보다 더 크대요. 수요 증가 폭 이건 좋네. 더 크죠? 뭐가 답이야? 수요 증가 답이야. 그럼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2번 수요와 공급이 감소.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했어요. 내 수요 감소 폭이 공급 감소보다 작대요. 그럼 공급 감소 폭이 더 크죠? 그럼 공급 감소가 답이야. 한쪽이 답이니까.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뭘까? 감소야, 감소. 3번 수요와 공급이 감소.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야. 내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가 같대. 같다고 나와서 같다고. 그러면 알 수 없다가 나옵니까? 불변이 나옵니까? 불변이 나와야지. 불변. 그럼 뭐가 불변일까? 량은 봐요. 량은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죠. 그럼 균형량은요? 감소야, 감소. 가격은요? 불변. 가격은 맞았어요. 같다, 가격은 맞았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맡겨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걸 틀리게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요거는 맡겨주고 여기서 틀리게 본다. 그러니까 가격 불변은 맞았습니다. 근데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니까 균형량은 감소한다고 했는데 증가를 해서 틀렸어요. 4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증가 폭이 공급 감소보다 작대요. 공급 감소가 더 큰 거죠. 그럼 공급 감소가 답이네.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감소하고. 성향. 이게 답을 5번이나 주냐? 그 문제를. 5번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 감소 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더 작대요. 그럼 공급 증가가 더 큰 거죠. 응? 공급 증가가 더 크다 하면 될 텐데. 공급 증가가 답이겠네.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거량은 증가하고. 답 몇 번? 5번. 6번 문제 거미집이론. 제가 거미집은 제가 올해 거미집이론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 거미집이론은 세 가지로 공부할 건데 거미집이론 나오면 거미는 동태입니까? 정태입니까? 동태. 거미는 움직인다. 비교 동학적 동태적 이론이다. 정학적 그러면 틀린 말이야. 거미는 움직이니까 정자가 나오면 틀린 말. 정은 거미가 아니라 쪼꼬파이라겠어요. 그러니까 정태적 그러면 틀린 말. 비교 정학적 틀린 말. 거미집이론은 양파처럼 농산물 가격 결정 과정이다. 동태적 이론이다. 이거 1번, 2번 틀린 거. 여기 이제 개념이야. 개념에서는 동태적이다. 비교 동학적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 거미집이 되게 한 조건이 있어요. 가정. 에츠키라는 사람이 거미집이론을 이야기하는데 거미집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지만 올해 양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 하더라도 올해 양파 공급이 바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바로 변합니까?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1번 현재 이제 거미집이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애측계라는 사람이 거미집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을 다는 거야.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화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두 번째, 그럼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돼. 이 가정이 없으면 거미집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예전에 자주 물어봤다. 거미집 이론은 최근에 이제 15년 동안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이 15년 동안 14년이죠? 14년 동안 거미집 몇 번 나오냐면 14년 동안 7번 나와요. 딱 2년.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다고. 올해는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20 문제야. 출제했죠? 7번 나왔는데 요 7번 14년 동안 7번 전부 다 시험 발산 순환 한번 물어봐. 좀 이따 배우게 될 거. 요 가정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19회 때 요거 나오고 그로는 19회 이후로는 20회 때부터 여기까지 7번 출제했는데 전부 다 유형 시험이냐 순위냐 발산이냐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본 거야. 또 나오면 그러면 거미집 이론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가격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지만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답을 주려면 이거 반대로 준다고.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공급은 즉각 변한다. 이렇게. 가격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그러면 올해 양파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양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은 바로 증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시간적 차이가 있지. 공급의 시차성이. 올해 양파 가격이 변해요. 그러면 양파 수요는 즉각 변해요. 양파 공급은 내년에 변한 거야. 그럼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농산물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미집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옷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변하게 돼 있다고. 거미집이 안 만들어진다. 거미집이 대한 조건. 가격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여기 가로 있는 말 나오죠. 요 가로 있는 말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거미집이 나오면 이 가정에서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됐다고. 그건 좀 어려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가로 있는 말 볼게요. 금기의 수요는 금기가 지금이야 지금. 지금 양파 수요는 작년 양파 가격으로 결정됐습니까? 지금 양파 가격입니까? 지금 아니지. 지금 양파 수요는 지금 양파 가격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금기의 수요는 지금의 양파 수요는 금기 가격으로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금기의 공급은 지금 양파 공급은 올해 우리나라에 양파 공급된 것은 올해 양파 가격입니까? 작년 가격입니까? 작년. 그게 전기의 가격입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양파 수요 공급은 양파 수요는 가격으로 공급은 작년 가격. 요거 자리를 바꿔주면 틀립니다. 금기의 수는 전기의 가격 함수고 금기의 공급은 금기의 가격 함수다. 그럼 OX,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결국은 가격 변하는 것은 똑같은데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시차성. 그다음에 세 번째, 공급자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공급자의 비합리성. 양파 공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럼 양파 공급자들이 비합리적이란 말은 양파 공급자들이 지금 가격만 올해 양파 가격이 비싸다. 올해 가격만 보겠다는 소리야. 이게 비합리적이야. 그럼 거미집 이론에 의하면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두 번 내는데 이렇게 된다. 거미집 이론에 의하면 양파 공급자들이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OX, X 전제로 한다. 공급자의 비합리성인데 B자 빼고 합리성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란 말은 공급자가 지금 가격만 본다는 소리야. 내년 가격 보지 않고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말이고 이게 최근에 자료로 안 나왔으니까 19회 때까지 나오고 최근 15회 나왔으니까 요건 나오면 여러분 요건 나올 수 있었죠. 자, 정리해 볼까요? 거미집 이론은 세 가지 공부하면 돼요. 거미집 이론의 개념, 동태, 정태. 동태. 선생님 어떻게 거동이 수상하다. 거미집 이론 거동이. 여러분 그거죠. 거동철 뭐 상추 먹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단독행위. 그거 있잖아요. 단독행위 했죠.
그거는 이제 그 민법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 거동절, 상추복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르다고 다. 그게 외우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제 여러분 원장님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보니까 어떤 민법쌤이 거동철이가 상추 먹고 해해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예? 해가 해지 뭐 해지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예? 그처럼 거동 그래요. 거동. 그 언니 거동이 어디서 나왔어? 그거는 민법에서 나온 거야. 개론에서 거동이 안 나와. 그럼 곤란해지는 거야. 거동이. 거미집은 동태지. 여기 개념. 두 번째, 거미집이 성립한 조건. 가격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화.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화. 공급자가 합리적, 비합리적. 비합리적이다. 금기의 수는 금기의 가격으로, 금기의 공급은 전기의 가격에 함수한다. 요 가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가로가 나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게 준 거야. 그럼 칠판에 가로가 몇 개 나와요? 3개. 3개는 요 2개는 안 나오고 요거는 했단 두 번 시간에. 응?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다. 이것도 2번 냈고. 이걸 다른 말로 공급자가 현재 가격만 반영한다. 이것도 2번 냈고. 여기 위에 있는 가로는 아직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부동산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응? 자, 이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나왔어요. 유형. 유형은 수렴, 발산, 순환인데 순환은 필요 없고 수렴만 하시면 돼요. 수렴형은 소가 더 탄력 찍을 때 수렴이다. 산수. 기억나나요? 네, 그다음에 기울기로 나오면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곡선의 절대값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절대값, 공곡선 절대값 해서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수렴이다.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수렴이다. 공기수. 요것만 알면 돼. 그럼 반대로 공곡선의 기울기,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그럼 발산.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러면 발산. 같다고 나오면 그럼 발산형 가봅시다. 발산형은 제가 굳이 할 거 없잖아요. 공탄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울기로 나오면 발산형은 같을 차례 연습 다 봤던 거 여러분들. 자, 1번처럼 탄력성이 좋죠. 탄력성이 더 크다. 수탄수입니까? 기울기가 조절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0.6 0.6 절대값 씌울 거니까 공구선의 기울기는 공기수 공구선의 기울기가 더 클 때 수렴인데 수렴이 안 볼까? 발산 만약에 0.5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0.5라고 나오면 3번은 2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주고 순환형이 되려면 이 기획에 들어갈 말이 1번 혹시 이렇게 주어지면 32회 때 우리가 지금 풀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주어지면서 여기 거미집 모형의 유형을 물어보고 있다. 그럼 기울기 구한다고 했잖아요. 기울기는 수요함수, 공급함수에서 기울기는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그럼 여기 이게 수요함수고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함수 Q 앞에 있는 숫자 몇? 1 나누기 P 앞에 숫자 1 어째값 절대값 실 거니까 공곡선의 기울기 P 앞에 있는 숫자 몇? 1 나누기 P 앞에 숫자 4분의 2 공기 있어 기울기가 더 크죠. 공기수 안 되니까 뭐다? 발사 됐습니까? 문제 갑시다. 6번 문제. 6번 문제 A 보자고. A는 아까 풀었던 거. A 곡선의 기울기 그 앞에 숫자 1 나누기 공곡선의 기울기 1 4가 주어졌으면 여기다가 공라고 쓰고 공곡선의 기울기가 그럼 수렴인데
기울기가 더 크니까 수렴은 아니고 뭐다? 발산. 이 나누기 1 나누기 2분의 1 분의 1이 부담스러우면 0.5라고 하면 돼. 공구성의 기울기 공구함수 앞에 숫자가 몇? 1 나누기 요 2분의 1이 0.5거든요. 그다 0.5 공, 2, 2 공구성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발산이고 수렴입니다. 답은 4. 혹시라도 모르시면 안 되시면 저한테 와야 되고 알고 가야 되니까 다 맞춰야 됩니다. 1번 문제 갑시다. 1번 문제 어려운 것은 그랬네요. 1번 수의 가격 탄력성은 네? 7번 탄력성이 탄력 1번 수가탄 공식 써봅시다. 이렇게 됐네. 수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량 변화율 맞죠? 수의 가격 탄력성 수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을 측정한 것이다. OX X 분자 분모 그렇죠.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생각나는 말 시가는 비탄력적을 가격 변화 건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생각나는 말은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다. 곡선은 수직선이다. 그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또 하고 싶은 말 고정. 그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다.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수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수량이 고정된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맥주를 무척 좋아하는데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10만 원 하든 한 달에 맥주 수량이 30병이다. 그러면 저의 맥주 가격이 고정됐으면 맥주 수량이 그게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 나오면 고정된다 말 나오면 고정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고정. 뭐가 고정된다? 수량이.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량이 고정된다. 가격이 고정된다 안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량이 공급량이 고정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이 눈빛이 안 좋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결혼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혼 점수는 65점에서 고정돼 있다. 그게 완전 비탄력. 40점에서 고정돼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65점에서 결혼 점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언제나 결혼 점수가 65점이다. 그게 완전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 나오면 수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량이 고정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량이 고정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무한대로 변한 것은 완전 탄력적이고 요 무한대란 말 나오면 완전 탄력적이고 잊어버렸구나.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그러면 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가 작고 가격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가 더 크답니까? 작답니까? 작다. 작다지. 비탄력적이면 작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 작다야지.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니까. 비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작져야지. 탄력성이 나올 때마다 힘든 조금 알 것 같으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때마다 헷갈린다고. 그럼 매번 계속 봐봐요. 탄력성을. 일주일 동안 개론 공부 아니 탄력성만 30분만 봐보라고. 30분. 요거 별거 안 되니까. 그러면 금방 깨우친다. 좀 알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다른 공부하다 보니까 6m 하다 보니까 또 탄력성 나면 헷갈린다.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랍니다. 수요동 공급인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고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작고 가격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 OX. 어느 거 구라기성의 답이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랍니다. 수직선이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
됐습니까? 8번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8번 문제는 이 다음 시간에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시간 안 끝났어요. 선생님 나는 끝내고 싶어. 그럼 나가서 가면 되지. 지난주에 다 썼는데 지지난주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생각나는 말을 해보세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양이 수유량 공급량이 수요량 공급량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량 공급량이 고정된다 이런 말 나오겠지. 곡선은 수직선이다. 탄력성은 몇이다?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가 아니라 탄과 비가 그랬죠? 완전 비탄력이 있다. 그럼 거리량이 자, 네 번째는 하나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택. 네 번째는 한번 선택해 보라고. 공급으로 볼게요. 그거 상관없어요. 300입니까? 300이죠. 이렇게 나와요. Q는 큐빅. 요거 이미 다 써놨어요. 여러분 책에 어디가 있을 거라. 이게 완전 비탄력적 사례를 들어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공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단기든 장기든 어렵다. 단기, 장기 상관없이 완전 비탄력. 요게 작년 시험 지문이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완전 비탄력적일 거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이다. 이게 지금 완전 비탄력과 관련된 거. 이거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와. 이해됐습니까? 다음 주 시험 볼 거예요. 고생하시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8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